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리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그 고민거리가 싹 다 사라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 고민거리가 이제 다 사라졌죠.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거리라면 다른 게 없죠. SEC와 이제 소송건이죠. 소송건에서 지금 합의가 물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뭐 그 합의가 혹시 불발되는 건 아닌지, SEC가 또 뭐 들고 나오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고민거리가 조만간 싹 다 사라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리플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조만간 싹 다 사라질 만한 그런 이슈들은 무엇이며, 고민거리가 조만간 그렇게 다 사라질 거라면 지금 왜 리플의 가격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잠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리플이 이제 또 그 800원대를 넘었다가 잠시 또 이제 800원대를 깨고 이런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마당이라면 이게 이제 마지막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리플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조만간 사라질 만한 그 이슈는 무엇이며, 지금의 이 조정이 마지막 조정,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에 탑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이유,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리플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거리가 조만간 이제 모두 다 사라지고, 리플이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그 기나긴 침체를 뚫고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새롭게 나온 그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이슈를 보면, 자, 바이낸스 장펑차오 CEO 사임 43억 달러 벌금 합의. 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요. 자,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장펑차오가 이제 뭐 큰 벌금을 내고 이제 지금 사임한다는 그런 이슈인데요. 그럼 이제 이 사임하는 것이, 장펑차오가 사임하는 것이 왜 리플 투자자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이슈인지, 그것은 일단 이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장펑차오가 미국 법무부와 유죄를 인정하고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21일 현지 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장펑차오는 법무부와 거래소 간의 43억 달러 규모 합의의 일환으로 CEO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어요. 이 43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그동안 하던 금액이 얼마였죠? 7억 7천만 달러였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원가량 돼요. 7억 7천만 달러와 이 43억 달러를 비교하면 몇 배입니까, 지금? 뭐 5배, 6배 이 정도 되죠. 43억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5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를 보시면,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좌우창펑은 바이낸스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긴 하지만 바이낸스에서 이제 임원직을 맡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합의 조건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분은 유지할 수가 있으되 그 합의의 내용이 지금 바이낸스 CEO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 뭐 형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43억이 민사건이 아니고 이제 형사 기소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낸스에서 이제 임원직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 정부와 SEC가 바이낸스를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는 그 중국계 회사죠. 바이낸스 CEO 장펑차오가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 장펑차오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낸스가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1위예요. 거래소 1위.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 그 이 바이낸스를 그대로 두고 암호화폐를 띄우기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죠. 크게 신경이 쓰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도 역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최대의 먹거리가 될 것이 이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그 패권 경쟁국인 중국, 그 중국 사람, 그러니까 물론 국적은 캐나다지만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 중국 사람 지금 그 장펑차오가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바이낸스의 CEO예요. 바이낸스를 그대로 두고는 이 미국이 이제 이 암호화폐 산업을 호락호락 지지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전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SEC가 이제 미국 회사인 이 리플을 그 뭐 증권 판매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리플을 이제 기소하거나, 또는 그 코인베이스 있죠. 코인베이스도 지금 미국 회사예요. 미국 국적의 미국 회사.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도 뭐 증권 어쩌고 하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연막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이낸스를 두들겨 잡기 위한 연막탄. 그러니까 바이낸스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잡으면 반발이 심하니까 뭐 중국을 갖다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회사들, 미국 회사에서 굴제 회사들, 그러니까 거래소로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로는 리플, 이 두 미국 회사를 두들겨 패는 척을 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뭐 그
이건 심증이지 뭐 그렇다 하고 뭐 데이터로 나온 것은 아니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강의를 일전에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낸스를 두들겨 잡는데 미국 정부에서 단순한 민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뭐 돈 세탁과 뭐 금융제재 위반, 또 바이낸스 CEO를 뭐 사기 혐의, 뭐 돈을 유용했다. 그리고 또 그 뭐 이란과 러시아 있죠. 미국의 이제 적대 국가죠. 미국이 아주 신경 쓰는 적대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가 됐다. 이 바이낸스가. 그래서 이제 그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결국은 이 바이낸스가 이제 도움을 줬다. 바이낸스가 이제 그런 걸 방조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올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숱하게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바이낸스 CEO 장펑차오는 이제 무릎을 꿇고 말았죠. 엄청난 이제 합의 금액을 내고 이제 그 합의를 하게 되고 결국 뭐 CEO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전 세계 그 현물 기준 세계 1위 업체가 지금 바이낸스예요. 그리고 2위가 어디죠? 바로 코인베이스죠. 미국 기업 코인베이스. 지금 1위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뭐 중국과 캐나다이지만 중국을 모태로 하는 기업 바이낸스고 2위가 지금 그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낸스의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 그 점유율이 줄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낸스의 전 세계 점유율이 70% 정도 됐어요. 그런데 현재 점유율이 이제 40%로 줄었다고 그래요. 소송건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점유율 말고 이제 미국 점유율을 보면 한때는 그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에서 2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은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돼요. 0.5%까지 이제 급락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바이낸스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시대가 끝나고 그동안 이제 현물 기준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2위였던 코인베이스가 이제 1위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이제 SEC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SEC와 이제 리플 간의 이제 소송도 결국은 이 바이낸스를 몰아내기 위한 연막탄 전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바이낸스의 기세가 꺾인 것이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쿠에서 리플과 SEC 간에 지금 합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합의도 리플에게 이제 아주 유리한 쪽으로 해서 조만간 발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이제 바이낸스를 몰아내는 사건이 끝났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리플 투자자들의 이제 고민이 싹 사라질 만한 자, 그런 이슈 두 번째를 보시면, 자, 리플 시에로 DOJ 등 바이낸스 성명서, SEC 제외, 미국 정부의 아웃라이어, 뭐 이런 제목의 소식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이제 이 바이낸스 사건을 두고 SEC를 좀 다른 각도로 또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다른 각도의 관점으로 또 보면, 자, 중간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혹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증권이라는 식의 발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는 그 SEC가 일전에 SEC가 이제 일전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등 뭐 증권법 운운을 하고 했던 바로 그 증권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빨간 줄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그 DOJ,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에 미국 재무부와 CFTC, 그러니까 상품거래위원회가 합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면에 SEC는 오늘 성명에서 제외됐다 그랬어요. 이 바이낸스를 놓고 하는 이 성명서에 미국 재무부와 이제 상품거래위원회만 언급되고 SEC는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이제 SEC가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 하면은 일반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뭐가 있냐면 뭐 관종 뭐 이런 거 있죠. 관종으로 평가되는 증거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SEC의 입지가 이제 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뭐 제가 또 뭐 그 SEC와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낸스를 꺾으려고 어떤 연막탄 전술을 썼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거 뭐 SEC가 여기 바이낸스 성명서를 내는데 이제 SEC가 뭐 제외됐다라는 것이 뭐 이것도 역시 뭐 짜여진 자기들끼리의 각본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봐야 이제 앞뒤가 딱 떨어져 맞죠. 여기서 SEC가 딱 제외가 돼야 뭐 일이 좀 부드럽게 흘러가죠. 바이낸스가 이제 엄청난 합의금을 물고 벌금을 물고 끝나는 마당에 SEC가 뭐 등장할 필요가 없죠. 바이낸스를 왕따시키려는 전략도 다 성공해나가는 마당에 SEC가 뒤로 살짝 빠져주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모습이죠. 제 관점으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또 앞으로 이제 엄청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만한 이슈, 그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그 세 번째를 보시면, 자, 외신 SEC 크라켄 기술장서 지목한 증권성 토큰 목록서 리플 XRP 빠져, 뭐 이런 제목으로 소식이 있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크립토 베이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함이 제출한 증권 성격 암호화폐 목록에서 리플 XRP가 빠졌다라고 전했다고 그래요. 이 크라켄이 이제 세계 그 암호화폐 거래소 그 현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위죠.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이제 3위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SEC가 또 이 크라켄을 기소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SEC가 이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이제 증권 성격의 이제 다른 암호화폐 목록들도 있죠. 여러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언급하는 과정에서 리플을 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리플도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증권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SEC가 이제 리플 XRP를 뭐 더 이상 증권으로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난 7월 13일 날 이제 토레스 판사가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이며 의회 의원들이며 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감을 얻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C가 다른 암호화폐 목록에서 이 리플 XRP를 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물밑에서 지금 SEC와 리플 사이에 지금 합의 무드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리플에게 유리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리플의 이제 합의 발표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에게 엄청난 유리한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이 가격이 뭐 잠시 좀 떨어지고 리플뿐만이 아니라 물론 다른 종목들도 떨어지긴 하지만 리플이 이제 이 동전 가격대에서 이렇게 잠시 헤매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물량을 늘리거나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또 이제 리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리플 XRP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잘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것이고, 또 과거에 이제 리플이 보여줬던 불과 23일 만에 18배를 갔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차트를 잘 참고하시면서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